입니다. 이제 75페이지에서 제3절 점유자 회역자 관계 이것도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조문으로 201조부터 203조가 되는데 일단 밑에 1번 적용범위 있습니까? 일단 적용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밑줄 3개 있죠. 그 3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조부터 203조는 회복자가 현재 소유자가 단 본권 없습니다. 점유자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3개입니다. 3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 중에 뭐 할 때?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그 본권 없는 점유자예요. 그래서 본권이 있는 점유자가 있는데 이자에게 반환 청구하면 그때는 201조부터 203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은 본권이 있죠. 정당하게 빌렸죠? 임차인은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어요. 임대차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전세권자도 본권이 있죠. 전세권의 규정이 따로 있어서 이거 적용할 필요 없어요. 이건 누구한테만 적용된다?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그리고 누가 청구할 때? 현재의 소유자 회복자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이 작년에 시험에 처음 나왔는데 이건 어렵습니다. 보세요.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했다면 뭘 해야 되죠?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부당이득 반환할 때 부당이득 반환 특칙으로서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됩니다. 이게 판례태도입니다. 하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때는 원상회복 의무가 적용돼요. 그리고 201조부터 20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가 다리 판단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좀 이따 볼 겁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이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현재 회복자가 반환 청구하죠. 그게 어떤 경우일까? 예를 들어오면, 예를 들어옵니다. 일단 이 차이부터 보시면, 좀 이따 할 텐데, 이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201조 적용되죠? 적용되니까, 201조는 선의점유자가 과실일치를 가거든요.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물건 돌려줄 때 과실은 안 돌려줘요. 물건만 돌려준다. 근데 해지가 되면, 원상회복은 잘잘못 따진 게 아니라 했어요.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부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선의점유자도 물건 돌려줄 때 과실도 돌려줘야 돼요. 그게 원상회복입니다. 그래서 201조부터 이게 적용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어요. 좀 이따 확인할 겁니다. 아무튼 다시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회복자가 반환 청구하죠. 그 예를 들어오면 맨날 했던 겁니다. 이게. 자, 이제 갑소유 시골에 농가가 있는데 갑은 서울에 사니라고 농가를 사용하지 않아요. 동네 마을 이장 우리에게 농가를 맡겨놨는데 이장 우리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합니다. 그럼 무효 등기죠. 그 동네 기농자평이 있어서 기농자평에게 소유자인 양 팔아먹고 등기와 점유를 다 넘깁니다. 그럼 얘가 선이더라도 이게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평도 무효로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무 권한 없죠. 그러니까 이 점유가 본권 없는 거죠. 병은 소유자 아니죠? 그럼 본권자가 갑인데 갑에게 임대차 있나요? 임대차도 안 있죠. 그러니까 본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자 그럼 보세요. 병은 선의로 샀어요. 무효라든가 위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샀겠죠? 선이라면 돈 주고 사서 자주가 됩니다. 그러면 병은 절대 소유자 아니죠? 절대 소유자인데 병은 그 사실을 모르고 돈 주고 샀죠. 이게 선의자주입니다. 그래서 병은 절대 소유자 아닌데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돈 주고 샀죠. 내 집으로 완전히 믿고 있는 겁니다. 소유자 아닌데 내 거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선의자주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이 3년 후에 와봤더니 이상한 놈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3년 후에 야, 내 집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합니다. 이게 이제 현재 소유자 회복자 갑이 3년간 본권 없이 점유한 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죠. 이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됩니다. 그럼 병은 본권 없으니까 나가야겠죠? 본권 없이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병은 결국 갑집을 3년 산 거죠. 갑집을 3년 살았죠. 그럼 쫓겨날 때 갑에게 3년간 월세를 줘야 될까요? 갑집을 살았으니까 3년간 월세를 줘야 될까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201조가 있습니다. 201조에서 병이 점유자가 이렇게 선이라면 3년간 과실을 병이 취득해요. 그래서 선이라면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럼 3년간 월세를 주지 않는다.
병이 취득하니까 그냥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3년간 월세 못 받는 손해가 있네요. 그러더라도 병은 부당이득 의무가 없어요. 법에서 네가 먹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병은 그냥 나갑니다. 갑은 억울하면 을잡아서 해결하면 돼요. 지금 병 쫓겨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 다 뜯기고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3년간 월세까지 내놔 그러면 병이 자살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네가 선이었다면 그동안 이득은 네가 먹어. 그리고 갑에게 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203조에서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인 돈이 통상필요비거든요. 병이 과실은 취득하니까 통상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이건 소유자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203조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선의는 과실을 취득한다. 하면 병도 모든 걸 알았대요. 알았다. 악인은 당연히 소유자 갑에게 과실을 반환합니다. 이게 201조입니다. 그럼 자, 병은 나가야 되죠? 나갈 때 과실을 물어오면 선이 악이만 판단해요. 다시 과실은 뭐만 판단한다? 선이 악이만. 자주 타죠 뭡니다? 타주이더라도 선이면 과실을 먹어요. 타주이더라도. 과실은 뭐만 판단한다? 선이 악이만. 자주 타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타주라도 선이면 과실을 먹습니다. 그게 201조예요. 201조 1항에서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다. 이 항은 악입니까?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하며 소비하였거나 그 다음 말씀이 잘 나와요. 과실로 인하여. 이걸 과실 없이 틀립니다. 잘못 없이 틀려요. 과실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밑줄 대죠, 이게?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 대가를 부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항의 과실이 몇 번 나왔죠? 이 항의 과실이 3번 나왔죠. 그 중에 아까 이 밑줄 지금 과실만 뜻이 달라요. 이건 실수, 잘못이에요. 여기는 다 좋은 사용 이익인데 이 과실만 실수, 잘못. 그래서 이걸 잘못 없이 틀립니다. 과실 없이 틀려요. 과실로 인하여 그때 보상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럼 선의 점유자는 물건 돌려주죠. 물건 돌릴 때 선이면 과실 취득하죠. 과실 안 돌려줘요. 선이면 과실 취득합니다. 선의 점유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계약해제에서 계약해제는 누군가가 채무불이행, 이행, 지행 불능해서요. 그럼 계약해제하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해제하면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무를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제3조 권리하지 못한다는데 이 3조는 악의도 보호된다고 했습니다. 그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법은 임의규정이라 약정에 따릅니다. 근데 이거는 약정이 없다면 금전을 반환할 때는 무조건 이자 가산하고 물건을 반환할 때는 무조건 사용이 과실도 반환하겠어요. 예를 들면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수인이 중도금만 줬거든요. 갑은 아직 잔금 못 받았죠. 근데 갑이 을을 신뢰하고 등기와 넘기고 점유까지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을이 잔금 지급일에 잔금 안 줘요. 채무불이행이죠. 갑이 상당 기간 채고하고 계약 해지합니다. 그럼 얘들은 주고받은 게 있으니까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갑은 중도금 반환해야겠죠. 그때 이자 반환해야 안 해요. 이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자는 잘못해준 이자가 아니라 했어요. 잘못은 을이 했죠. 갑이 을돈을 활용한 그때까지 주는 겁니다. 부당이득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가산한다. 을은 등기 말소해야 되죠. 그 점유 반환해야 되죠. 그동안 사용이익 반환이 안 해요. 과실도 무조건 반환한다. 과실 무조건 반환해야 돼요. 이렇게 원상회복은 잘못을 따진 게 아니에요. 잘못을 했던 안 했던 받은 것부 전부를 반환해요. 그래서 잘못했던 안 했던 똑같아요. 선의 악이 똑같습니다. 무조건 받은 것부 전부를 반환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선이라도 무조건 과실 반환해야 돼요. 이건 잘못했던 안 했던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여러 개 받은 것부 전부를 반환해요. 우리 선이라도 무조건 과실 반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잘못한 사람한테는 이걸로 청구해요. 이걸로.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잘못 따진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는 을이 잘못했으니까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을은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생겨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원상회복이고 빨강색이 손해배상. 이 전부가 이제 동시행 그랬죠. 다시 보세요. 원상회복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이악이 불문하고 무조건 여러 개 반환합니다. 무조건. 선이라도 무조건 반환해야 돼요. 무조건. 그럼 다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201조 같은 거 적용되거든요. 해제는 원상회복이 되고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무효 취소가 되면 선의 매수인이 선의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할 때 무효 취소는 201조가 적용돼서 과실을 점유자가 먹습니다. 안 돌려줘요. 계약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이 적용되죠. 맞고 원상회복은 잘못했던 안 했던 선악 불문하고 받은 것부 전부를 반환한다 했죠. 이자와 과실. 그러니까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라도 과실 반환해야 돼요. 이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뭔가 좀 다른 것 같죠? 이게 지금 한순간에 이해가 안 돼요. 계약법에 가서 또 이걸 똑같이 제가 해볼 거예요. 그때 이해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일단 뭔가 다르긴 다르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도 아직 잘 몰라, 점유권은 잘 몰라 그러잖아요. 근데 두 개를 같이 보니까 더 운동되죠. 그렇지만 이제 자주 들어보는 거예요. 자주. 뭐 10월달 알면 되지 지금부터 머리 아프게 많이 할 필요 있어요? 지금 알았다가 10월 시험날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뭘로 빨리 알라 그래요? 급하게. 시험일만 알면 되잖아. 시험일만. 모의고사 맞추려고? 시험장에 맞추세요. 모의고사 틀려도 되고요. 시험장에 맞추세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차분히 좀 생각하세요. 어려우면. 아무튼 저는 여러 번 이제 말씀 반복이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책을 넘기면 이제 76페이지. 상단에 3번 점유물 멸실례 선언하기 있습니다. 자, 이제 병이 3년 전에 갑집을 샀죠. 병이 3년 전에 갑집을 샀는데 이 농가 벽면이 대리석이라 마음에 안 들어요. 대리석 다 깨버리고 목조로 바꿨어요. 목조. 근데 갑이 내 집 내놔. 너 대리석 파손했네. 대리석 고쳐달래요. 그럼 점유자는 얼마만큼 고쳐주는가? 그러니까 점유자가 지금 갑 주택을 대리석을 멸실훼손했죠. 근데 갑이 돌려달래요. 그럼 대리석 다 고쳐내 그래요. 그럼 병은 얼마까지 고쳐주는가? 근데 병이 여기처럼 선의자주라면 안 고쳐집니다. 현존 상태 그대로 반환해요. 그대로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선자가 뭐죠? 사실 소유자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돈 주고 샀죠. 그럼 병은 내 집처럼 목조 건물로 가장 최상으로 꾸몄거든요. 내 집처럼. 그럼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다. 내 집처럼 최상으로 꾸몄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보세요. 선자윤전, 선자윤전. 그리고 선자가 아니면 나머지는 손해 전부 배상, 전손해 배상이에요. 아기도 전손해 배상, 선이 타주도 전손해 배상. 그러니까 오직 선자만 현존, 선자만 현존입니다. 병이 모든 걸 알았대요. 알았다면 갑집 부시면 돼, 안 돼요? 부시면 안 되죠. 부시면 전손해 배상. 선이 타주도 전손해 배상이에요. 선이 타주랑 보세요. 이건 매매가 아니라 만약에 임대차였다. 임대차. 그럼 임대차 하면 병은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죠. 그럼 병이 보세요. 위조라든가 무효를 몰랐대요. 위조나 무효를 병이 몰랐더라도 남집이죠, 남집. 그럼 대리석 깨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깨면 전손해배상. 그래서 선자만 현존이고 나머지는 새 걸로 다 고쳐줍니다. 이게 202조가 있는데 책 202조 있죠? 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 즉 병이 갑, 주택, 대리석 다 깨버렸죠. 그때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며 선의자주, 선자 점유자는 현존 한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소유사가 없는 타주 점유자는 선의도 손해 전부 배상합니다. 그래서 선자만 현존, 나머지 전손해 배상입니다. 그럼 7번 봐보세요. 자, 병이 갑집을 부셨죠. 병이 갑집을 부셨죠. 그럼 사안이 제일 중대합니다. 제일 중대해서 여기는 선인가 악인가 자중가 타중가를 다 비교해요. 그래서 선자만 현존, 나머지 전손해 배상. 아까 과실은 선이 악이만 판단했죠. 선이 악이만. 여기 부셨으니까 선악 자타 4개를 다 비교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병은 지금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병이 갑 주택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였다면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필요비는 아까 병이 선이어서 과실치되겠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가치가 증가한 거죠.
그럼 유익비는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3년 전에 이 집에 들어갈 때 주방과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비 3천만 원 들였어요. 그리고 병이 몇 년 살았어요? 3년 사니까 가치가 낡았겠죠. 가치가 2천으로 깎여 있다. 2천은 현재. 그러면 갑이 집 받아갈 때 갑은 3천 가치를 받아고 2천 가치 받아요. 2천 가치니까 회복자 갑에게 선택을 맡깁니다. 점유자에게 선택을 맡기면 속옷이 3천만 원 선택해요. 그럴까봐 회복자 갑에게 선택을 맡겨요. 그럼 갑이 병에게 얼마 준다? 갑이 병에게 2천만 원을 주는 거죠. 근데 필요비는 1,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유익비 1억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럼 현재 갑은 병에게 2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갑이 2천이 없어요. 그러면 법원에 기간을 연기해달라고 허여 신청해서 법원이 만약에 기간을 6개월간 허여 유예했다. 6개월간 유예하면 변제기가 6개월 늘어났죠. 그럼 이때는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불법점이 아니라면. 근데 예외적으로 유익비관에서 법원이 기간을 허여하면 변제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직 돈 달라 못하죠? 그땐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비용은 선악 자타 무조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외웠죠? 저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외웠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저 갑소위 컴퓨터를 도둑놈 우리 훔쳤거든요. 훔쳐서 컴퓨터를 켜는데 모니터 고장나서 5만 원 주고 고쳤어요. 5만 원. 근데 갑이 지나가다가 야 그건 내 건데 컴퓨터 내놔 임마. 그래서 컴퓨터를 뺏어갑니다. 그럼 을은 5만 원 드렸죠. 달라고 청구해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물론 을은 절도죄로 깜빵에 갈 수 있어요. 깜빵에 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깜빵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돈 5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못 받게 하면 을 때문에 간 물건 좋아졌죠. 그럼 부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을은 깜빵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5만 원 받을 수 있다. 세우세요. 도둑놈도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점유자 비용은 선악 자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도둑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병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비용은 병이 필요비를 지출했죠. 그럼 필요비 지출한 즉시 청구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필요비 지출한 즉시는 임대차예요. 임대차가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죠. 여기 임대차랑 상관없죠. 여긴 본권 없거든요. 그럼 둘 다 반환한 때 또는 반환 청구 받은 때 둘 다 청구합니다. 둘 다 언제 청구한다? 너 나가 그러거나 돌려줄 때. 즉 갑이 너 나가 그러면 깜짝이야 하면서 그래 나갈 테니까 필요비 내나 유익비 내나 동시에 청구한다. 여기가 만약에 필요비 지출한 즉시 청구하면 안 지구매 돼요. 그럼 병이 필요비 지출하고 갑에게 청구합니까? 그건 절대 선자가 아니죠. 그러죠? 여기는 갑이 야 내 집이야 너 나가 그때 깜짝이야 하면서 그럼 필요비 내나 유익비 내나 두 개를 동시에 청구합니다. 그래서 203조 보겠습니다. 1항에서 점유자가 점유면을 그 다음 뭐 할 때죠? 반환할 때, 아까 반환할 때. 다음 누구에 대해서? 회복자입니다. 회복자. 현재 소유자.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동원하세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청구해요? 회복자. 그러나 점유자가 선이라면 과실을 취득하죠. 그때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통상인가 안 물어봅니다. 이 항에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게 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 동원하세요. 유익비 관하에는 그 다음 책에 가로 쳐보세요. 가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가로 쳤습니까?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에는 앞에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는 그런 거 없어요.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만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아까 2천만 원 현존했죠. 2천만 원. 3천이 깎여서 2천 현존하잖아요. 그때 그 다음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 요차.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청구해요? 회복자가 선택하면 그 회복자에게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필요비도 누구한테? 회복자에게. 유익비도 누구한테? 회복자에게 청구합니다. 사망, 전항 동그라미. 전항은 유익비죠, 유익비. 필요비 X. 전항 유익비 경우의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계약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럼 유치권 행사 못한다 그랬죠? 7번 보세요. 그럼 비용 청구 시기가 비용 지출한 때입니까? 반환 청구 받은 때입니까? 필요비 똑같아요. 필요비도 똑같습니다. 유익비도 똑같이 둘 다 언제? 둘 다 반환 청구 받은 때. 그럼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해요? 만약에 비용 지출 당시 소유자와 회복 당시 소유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요? 회복자에게. 여기 누구한테? 회복자에게도 회복자에게. 그래서 아까 다시 앞에 잡으세요. 75페이지. 75페이지. 가장 중간에 1번 적용 범위에서 동그라미 1번 있습니까? 그 밑줄 제가 세 가지 외우라 했죠. 203조도 현재 소유자가 반환 청구할 때 203조 적용되죠. 그러니까 비용도 누구한테 청구해요? 현재 소유자에게. 다시 201조부터 203조는 현재 소유자가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되죠. 그러니까 203조 비용도 누구한테 청구해요? 현재 소유자, 회복자에게, 회복자. 현재 소유자입니다.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너 나가 한 놈한테, 너 나가 말하는 그 놈한테 돈 내놔 하는 겁니다. 그 놈한테. 그래서 제 밑줄 3개를 정확히 외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7번으로 오세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자, 과실은 뭐만 따진다? 선의악의만. 타주라도 과실 취득합니다. 일단 물건을 부셨죠? 4가지를 다 본다. 선악, 자타 다 보고,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안 보고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다시, 병은 본권 없으니까 갑이 나가. 그럼 나가야겠죠. 근데 병을 쫓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병은 지금 선의자주거든요. 내 집으로 알고 살고 있는데 갑이 나가래요. 그럼 병이 나가겠어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갑이 병을 쫓아와서 너 등기 무효니까 말소하고 너 빨리 나가. 등기 말소 청구하고 나가라 했어요. 이게. 그럼 병이 나가요? 안 나가겠죠? 병은 선의자주거든요. 병은 너 누구요? 너 사기꾼이지? 갑 멱살 잡아요. 내 집인데 누구한테 나가래? 갑 멱살 잡습니다. 갑은 빠른데 맞고 시작해요. 얼굴에 지금 스크래치 딱 났어요. 얼굴에. 그게 선의자주죠. 그러죠? 그럼 이제 갑은 빰 맞았죠. 그럼 갑은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이제 법원에. 그런 집 어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갑이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 제기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제기한 본권에서에서 갑이 위조를 입증하면 갑이 승소하죠? 그럼 병이 패소합니다. 그럼 병이 소송에 졌죠? 그럼 이날 이제 하늘이 무너지죠? 지금까지 내 집이 아니었죠? 그래서 병이 이날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소송이 지고 나서 지금까지 내 집이 아니었죠? 알게 됐죠? 지금까지 갑과 을 중에 누가 사기꾼이었어요? 을이 사기꾼이고 갑은 사기꾼이 아니었죠? 이날 모든 걸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날 모든 걸 다 알게 됐더라도 악의 시점을 소재기로 앞당겨버립니다. 소재기부터 악의로 봐요. 왜냐하면 이때 알았으니까 이때부터 악의로 보잖아요. 그럼 이전에 다 선이죠. 병이 선이죠? 그럼 선인 동안 과실 누가 취득해요? 선인 동안 과실을 병이 취득하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악의라면 이날 병이 소장 받았죠. 소장. 그러면 소송이 질지 모르니까 일부러 병이 소송을 2년, 3년, 5년 지연시켜요.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병이 과실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너 소송 지연하지 말라고. 네가 지잖아? 네가 지면 소재기부터 너를 악의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악의가 어디로 간다? 소재기부터 악의로 봐요. 그러면 이전에 선이니까 소재기 전에는 점유자 병이 과실을 취득하지만 소재기 이후부터는 악의죠. 과실을 다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과실과 상관이 있는 악의 시점만 소재기로 앞당깁니다. 근데 자주 타주는 과실과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판결 확정 시 자주가 타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아까 191조 2항인데 아까 191조 2항 한번 봐보세요. 자, 73페이지 중간에 197조 있습니까? 그 2항이 있어요. 2항에서 선의점이자라도 본권에서 패소한 때 언제 악의가 돼요? 소재기 시. 그 법의 법제면 우리 판례가 언제 타지로 바뀌어요?
판결학 정식. 그래서 지금 713페이지 보고 있죠? 그럼 713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습니까? 그 4번이 여기랑 이제 정확히 일치해요. 소유자가 점유자 병을 상대로 소송 제기했죠. 지금 밑줄이. 그럼 점유자가 지면 언제 악의로 바뀐다? 소제기 시. 언제 타지로 바뀌어요? 판결학 정식에서. 그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이 이 그림과 이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점유권 이력에 지금 1교시부터 지금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유권 어려운 겁니다. 1시간 20분 동안 좀 졸았으면 이게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권 어려운 거 이게. 이거 취득시효랑 또 같이 있잖아요. 지금 점유권도 몰라 죽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무튼 이게 종합적으로 해야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아무튼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시오, 디응, 시오, 지읒, 티읒, 피읒, 행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냥. 뭘 귀찮게 이런 걸. 그냥 외우세요. 외운 문제를 맞추잖아, 이게. 이해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네, 결론은 꼭 외워야 됩니다. 이제 소유권 가겠습니다. 자, 77페이지 오시면 잠깐 짚어보세요. 항상 우리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돼서 권리는 물권, 채권을 공부하는데 이 두 가지가 법률 요건이었죠. 이게 법률 효과인데 우리는 대부분 법률 행위를 공부하는데 지금은 잠시 이제부터 법률 규정을 공부합니다. 물권 중에 소유권 취득 공부해요. 잠시 법률행위 잊어버리고 지금 잠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공부합니다. 법률 규정으로 상린관계와 245조 취득시효 두 가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 중에 먼저 상린관계가 나옵니다. 그럼 상린관계란 이게 서로 상자의 이웃린자라 그랬죠. 서로 이웃됐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왼쪽이 갑토지 을토지인데 자 을은 내 땅이라고 여기 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갑토지 해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근에서는 조심히 사용하겠죠. 그게 상린관계입니다. 그러면 상린관계 규정은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 성격입니다. 법에서 관계를 규율했지만 당사자가 법보다 더 사회적인 약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하고 법조문 적용 안 되는 임의규정이에요. 그리고 소유자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우리 토지를 병한테 빌려줬네요. 그럼 빌린 병도 갑과 사회적 지인하겠죠. 그래서 다른 용일물권에 준용이 돼요.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에 다 준용된다. 이자들도 사회적 지인하겠죠. 이게 시험에 가끔 잘 나옵니다. 그러면 상린관계는 규정이 엄청 많은데 시험에 가끔 나온 게 이제 양괄호 1번 주의토지 통행권 그게 가끔 나옵니다.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은 먼저 200박스 법조문에서 119조와 220조 있습니까? 그럼 219조가 유상이에요. 219조가 유상. 220조가 무상공짜입니다. 그럼 219조 유상이죠? 유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법조문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 때 맨날 헬기 타고 나가야 돼요. 그때 그 주의 토지를 첫째 뭐 할 수 있다?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두 번째 뭐 할 수 있어? 통로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아스팔트 포장하고 자동차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대신 그러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이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라가 유상. 대가는 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공로가 있는데 밑에 갑토지가 있고 밑에 을토지가 맹지네요. 그럼 우리 맹지라면 갑승낙 없이도 갑토지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을토지가 맹지라면 갑승낙 없이도 갑토지를 통행할 수 있어요. 그게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럼 갑은 열받죠. 아니 내 허락 없이 내 땅을 막 다닌대요. 열받아서 갑이 담장을 딱 쳐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권리남용입니다.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민법 제2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나와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 소유죠? 갑소유, 갑권리죠. 근데 갑거라도 남용하면 법에서 금지합니다. 갑은 이 토지를 사용도 안 해요. 풀만 무성이 잘합니다.
풀만 자라는데 아래 땅이 맹지라는 걸 이용해서 맹진이 갑이 심술궂게 자기는 사용도 안 하는데 심술궂게 딱 막아버렸다. 그게 자기 소유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지금 갑은 심술궂게 막아버렸으니까. 그럼 갑이 터지는 겁니다. 다시 터지고 대신 을한테 뭐 받아요? 돈 받으면 되죠. 그럼 둘이 얼마나 사이 좋아요? 갑은 사용도 안 하니까 을 단익에 허락해주고 을은 돈 주고 사이 좋죠. 이런 게 상린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두 개였는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축조물이 비록 처음에는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 하더라도, 즉 우리 처음에는 이 토지를 사용 안 했어요. 사용 안 하니까 담장이 적법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제 사용해야 돼요. 그럼 그때 이거 터지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했더라도 이제 우리 사용합니다. 우리 사용해 여기를 터져야 돼요. 그때 위 통행권 행사에서 이제 철거해줘야 된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갑이 막아버린 거예요. 자, 통행의 소유자 갑이 주위 토지의 통행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로 딱 막아버렸죠. 그때 누가 철거해줘야 된다? 그 소유자가 막았으니까 소유자가 철거해줘야 된다. 이거 두 개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78페이지 동그라미 5번, 6번 두 개 묶어요. 78페이지 동그라미 5번, 6번 있습니까? 이게 동그라미 5번, 이게 동그라미 6번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5번, 6번.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이제 동그라미 1번 이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세요. 제일 밑에. 앞 페이지 77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 잡으세요. 다 기존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통로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정해줘요. 근데 통로가 있는데 더 편리하다 그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1번, 2번. 다음 3번은 자, 일단 통행권이 발생했다더라도 나중에 그 필요가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하겠죠? 소멸한다. 다음 동그라미 4번. 자, 통행권은 현재 용법만 인정해줍니다. 현재 용법이에요. 앞으로 상황, 미래 상황까지 대비해서 미래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현재 필요한 범위만 인정해준다. 그 다음 5번, 6번 아까 봤죠? 다음 7번이 있는데 7번. 이제 통행권이 인정된 때에도 그 통로 개설과 유지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통행권자 단위인자가 해야겠죠? 설마 소유자가 통로 개설에 바칩니까? 단위라는 자기가 통로 개설해야겠죠? 그 다음 이제 동그란 8번 이겁니다. 이제 7번 보세요. 여기 우리 토지가 있는데 우리 통행합니다. 이 밑에 병토지가 있어요. 병도 통행권자 을 허락 얻어서 이렇게 사실상 통행합니다. 그럼 우리 한 달에 지금 얼마씩 주고, 한 달에 뭐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10만원씩. 병도 다니네? 갑이 쫓아서 너도 돈 내놔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못합니다. 이거 톨게이트 아니라서 이거. 다닐 때마다 돈 낸 거 아닙니다. 갑은 이미 한 달에 10만원 받죠? 그럼 여기 이미 충분히 10만원 보상받죠? 그럼 병한테 또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톨게이트 아닙니다.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 갑은 통행권자 을 허락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병에게는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에게 한 달에 10만원 받으면 충분합니다. 톨게이트 X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지금까지 유상이었죠? 다시 앞 페이지 와보세요. 77페이지 이제 박스 법조문 219조 봤습니까? 이제 220조 무상이죠? 이제 77페이지 220조 무상입니다. 자, 7번 보세요. 이 공로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합니다. 근데 공유물을 분할하는데 하필 1억이 분할했네요. 위 토지를 갑이 갖고 아래 토지 를 가지면 을 토지가 맹지죠. 그럼 우리 여기 다녀야겠죠. 이때는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1항에서 분할이죠. 공유했다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 을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가 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상 의무가 없다가 무상 공짜. 다음 다시 봐보세요.
자, 근데 이 무상은 직접 분할자만 무상이에요. 분할한 당사자만 무상이에요. 만약에 우리 토지를 팔잖아요. 토지를 팔면 양소인이나 특정 승계인은 유상으로 바뀌어요. 유상으로. 양소인, 특정 유상 바뀌어요. 직접 분할자만 무상입니다. 무상. 이게 팔레트도입니다. 그 다음 여기 2항이 일부양도 있죠. 2항. 자, 2항은 이 토지가 원래 갑 단독 소유인데 갑이 일부만 팔아. 일부만. 근데 하필 또 여러 개에서 갑이 위쪽 갖고 아래쪽만 을에게 팔았네. 아래쪽만 을에게 팔았네요. 그럼 여기랑 똑같죠. 그래서 을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단 이 무상도 지적 양도 당사자인 갑과 을만 무상이에요. 을이 또 팔잖아요. 팔면 양수인 특정 승계인은 유상으로 바뀝니다. 직접 당사자만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 전환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것도 일부를 매도한 때도 무상으로 똑같단 말이죠. 근데 직접 당사자만 무상입니다. 78페이지. 78페이지 중간에 반괄호 2번 있죠? 무상주의 통행권 뭐입니까? 밑줄 두 개 다 직접이에요. 밑줄 두 개 있죠? 직접 분할자와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 무상이고 마지막 밑줄이 특정 승계인 또는 양수인에게는 무상이 적용되지 않고 유상이 된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기타 규정이 있는데 그런 거 가끔 한 지문 가끔 나오는 겁니다. 237조가 있습니까? 자, 1항에서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이죠? 통상의 경계표담을 설치할 수 있다. 2항에서 자, 전항의 비용이 무슨 말이죠? 2항? 2항의 전항의 비용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설치비용, 설치비용이에요.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어떻게 한다?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왼쪽에 갑토지, 을토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담을 설치하죠. 그러면 갑토지나 을토지 접하는 면적이 똑같죠. 그러니까 설치비용은 절반. 접하 면적이 똑같으니까. 이제 설치하기 전에 정확히 토지를 측량한다면 누구 땅이 측량을 많이 받아요? 갑 땅이 많이 받죠. 그러니까 갑이 돈을 더 내고 을은 덜 내고 해야겠죠. 근데 담은 접한 면적이 똑같잖아요. 갑을. 그러니까 똑같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 다음 238조에서 이제 수지가 나무 240조입니다. 죄송합니다. 240조. 수지가 나무 가지예요. 그리고 목근이 이제 나무 뿌리입니다. 뿌리. 별거에 다 있어요. 아무튼. 자, 그럼 여기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 을토지인데 왼쪽에 갑소의 수목인데 여름이 되니까 나무가 무성이 자라서 나뭇가지가 이리 막 넘어요. 이렇게 막 넘어온다. 그러면 갑 눈에 보이죠? 나뭇가지. 보이죠? 갑에게 자르라고 적어준 거예요. 야, 갑 잘라. 근데 갑이 안 자르네? 안 자르면 그때 을이 잘라버립니다. 그때 을이 이렇게 뚝뚝 잘라버려요. 이렇게. 그게 이제 1항에서 인저지수목 가지죠? 가지가 경계 넘을 때 소유자 갑에게 제거 청구하고 2항에서 전항 청구에 갑이 가냐는 때 청구자 을이 자를 수 있다. 근데 이제 뿌리는 달라요. 이 갑토지가 있고 을토지가 있는데 이 수복 뿌리가 이렇게 을토지를 이렇게 침범하네. 이렇게 을토지 넘어왔죠. 이렇게. 그럼 이거 갑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이때는 을이 그냥 잘라버려. 이렇게 을이 그냥 얘를 잘라버린다. 그래서 사망은 임저지수목 뿌리죠. 뿌리가 경계내도 그냥 바로 잘라버린다. 갑 눈에 안 보이니까 나뭇가지만 갑에게 제거 청구합니다.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상리관계이고, 이제 오른쪽 오시면, 이제 소유권 체계에서 이제 이것도 법률 규정으로 취득 쉬운데, 자, 79페이지 밑으로 내려오면, 큰 2번, 부동산 소유권, 점유의 취득 쉬워 있고, 245조 매당이죠? 1항 있죠? 그럼 1항 보세요. 1항 20년간 소유사로 평온권하게 부동산 점유한 자는, 아까 점유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읽으실 때. 마지막에 뭐 해야 되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자, 그럼 1항에 선의 무과시 있습니까? 1항이 없죠. 밑에 써놓습니다. 선의 무과시 X. 있을 것 같지만 없죠.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선의 무과실. 그냥 자주면 되죠. 자주면 됩니다. 평온 공연하면 돼요. 선의 무과실 따지지 않는다. 그럼 선의 무과실은 2항이 나오죠. 그래서
자, 83페이지 와보세요. 83페이지 상단에 2번 부동산 소유권 등기부 취득시효 있습니까? 245조 2항 있어요. 자, 이 항에서 부동산 소유자를 먼저 등기한 자가 다음 10년이네요. 1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론하게 다음 서원이 무과실 나옵니까? 서원이 과실 없이 부동산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잠깐 쳐봐보세요. 1항은 20년이죠. 20년. 20년이 10년으로 줄어들려면 먼저 뭐 한 자? 등기한 자 그리고 선의와 무과실 추가돼요. 이거 3개가 추가되면 20년이 10년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똑같아 다. 다시 이거 3개가 추가되면 10년으로 줄어들어요.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선의 무과실 1항이 없답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이제 79페이지. 79페이지 상단에 1번 서설에서 양괄호 2번 취득시효 대상 보입니까? 동그라미 1, 2, 3, 4, 5, 6 보여요? 자, 그거 하겠습니다. 이제 취득시효 대상인 것과 아닌 게 있는데, 일단 대상인 건 소유권 할 수 있죠. 20년 점유하는 거 가능해요. 지상권 점유하는 권리죠? 지역권도 점유하죠. 그래서 계속 배타적 점유하지 않지만, 계속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도 취득시할 수 있다. 분묘기일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부하죠. 그걸 줄여서 장사법. 장사법이라면 장사법 2001년에 시행됐어요. 2001년에. 그럼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 설치한 묘는 여전히 취득시할 수 있어요. 다시 장사 등 법이 시행되기 전 2001년 전에 설치한 묘는 지금도 취득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사법 시행된 후에 설치된 묘는 취득시효 못해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기준 2001년 전에 설치된 묘는 여전히 이거 취득시할 수 있지만 분묘기지권 2001년 후에 설치된 묘는 취득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판례 뜻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면 원래 무상 공짜였거든요. 근데 올해 4월 말일 날 판례가 바뀌었어요. 올 4월 말에. 이것도 이제 취득시효하면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묘기일권 취득시효하면 무상이었는데 이제 4월 말에 유상으로 바뀌었다. 자, 양거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어 표현된 지역, 그 다음 분묘기일권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분묘기일권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이제 판례가 바뀌었다.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뀌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남 땅에 묘를 섰는데 당연히 소유자는 그 인근은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무서워서. 당연히 지르셔야겠죠. 묘 근처도 못 가잖아요. 무서워서. 묘 거기 만약에 그 환경에 의심도 아니면 못 가면 무서워서 당연히 지르주라는 게 당연합니다. 아무튼 이 판례가 바뀌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일필토지 일부도 취득시할 수 있어요. 단 등기할 때는 분필해서 등기하겠죠. 다음 국가재산 중에 일반 재산은 사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잡종상을 했는데 이름이 잡스러워서 일반 재산 바꿨어요. 그러니까 국가재산 중에 사적 거래 가능한 거 우리가 취득시할 수 있다. 반대로 아까 오산시 국가도 우리 개인 땅 취득시했죠. 우리도 국가 땅 취득시할 수 있다. 사적 거래 가능하면. 그 다음에 자기 소유 부동산은 취득시할 수 있어요. 이건 에오드입니다. 내 것도 취득시효 주장할 실익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왜 그러냐면 내 거 맞는데 내 건데 내 거라고 입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 거지만 내 거라고 입증하지 못할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에게 매매해서 등기하면 우리 소유자거든요. 우리 소유자고 점유하고 있는데 이 매매가 무효라고 판명이 됩니다. 무효. 그럼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 복귀하죠. 그럼 이제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고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갑이 이제 소유권을 회복했으니까 점유를 뺏어왔어요. 그럼 등기도 말소해야 되죠? 차일피일 미루다가 깜빡이 잊고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다. 그래도 누가 소유자요? 갑이 소유자인데 마치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죠?
그러죠? 이 상태로 등기 말소하지 않고 한 20년 흘러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도 갑이 소유자죠. 지금이라도 갑이 등기 말소하면 되거든요. 근데 말소 청구하려면 20년 전 매매가 무효임을 입증해야만 이걸 말소해줍니다. 20년 전 매매가 무효임을 지금 입증할 수 있나요? 힘들겠죠. 그러면 내 거지만 이걸 입증 못하면 등기를 못 뺏어온 겁니다. 그때 갑이 이걸 주장하지 않고 내가 20년 이상 점유했다 입증하면 돼요. 그러면 등기 뺏어올 수 있다. 그래서 취득시효로 등기 뺏어올 수 있다. 이렇게 내 거지만 내 거라고 입증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입증 못할 때. 그때 취득시효 주장할 실익이 있다. 그래서 내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안 되는 게 있는데 저당권은 애초에 점유하는 게 아니죠. 취득시효는 20년을 점유해야 되죠. 저당권은 점유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 다음 국가재산에서 공공 목적에 활용되는 건 못합니다. 국가재산 중에 사적 거래 가능한 건 가능하지만 공공 용도에 활용되고 있어요. 만약에 뭐 내가 청와대 주차장을 취득시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간첩이에요. 그리고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취득시 못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20년 살았대요. 옆에 걔나 나나 다를 바 없죠. 그런 거지가 없죠? 못하면 되고 못해요. 된다. 그리고 1, 2, 3, 4, 5, 6 쭉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큰 2번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 하겠습니다. 아까 245조 봤어요. 밑에 양괄호 1번 요건이 있습니까? 첫째, 20년 점유해야 되죠? 근데 아까 1교시 때 다 있어요. 점유승계 추정되고 점유쾌소 추정되고 다음 간접점유 가능하고도 1교시 때 다 있습니다. 기억은 좀 안 나겠지만 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 평원공유는 197조가 추정한다. 자주도 추정한다 했고 자주는 점유 개시 시만 있으면 돼요. 그 자주는 추정되기 때문에 시효 취득자가 스스로 자주 입증할 필요 있고 점유 개시 시만 있으면 된다고 다 했습니다. 1교시 다 했죠? 그리고 이제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데 몇 년간 점유해야 취득시효 할 수 있죠? 20년. 20년 되기 전에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점유하는 걸 멱살 잡고 끄집어내야 돼요. 점유 못하게 점유 상태를 파괴시켜야 돼요. 점유 못하게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종래에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걸 파괴시켜야 취득시효가 중단됩니다. 예를 들면 갑토지, 을토지가 있는데 을이 갑토지를 살짝 침범해서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짝은 아까 자주라 했죠? 이 상태로 20년 지나버리면 을이 취득시 해버립니다. 갑은 취득시효를 중단시켜야겠죠. 그 물을 끄집어서 밖으로 밀쳐내야 돼요. 내 땅 점유 못하게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취득시효 중단된다. 그렇지 않고 이 부동산에 뭐 압류, 가압류했다. 이건 중단되지 않아요. 을은 계속 점유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 을 멱살 잡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점유 계속을 파괴시켜야 중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동그라미 4번까지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괄호 2번 등기까지 해야 되죠. 등기. 그래서 여기는 다 점유해서 공부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등기편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10분 쉬고 등기를 하겠습니다.